안녕하십니까. 오랜만입니다. 며칠 산에를 다녀왔는데 너무 복잡하니까 지금 세상 돌아가는 게 좀 산에 가서 쉬고 오면은 정치나 뭐 여러가지 돌아가는 게 좀 더 편할 줄 알았더니 역시 문제는 사람이 살고 있는 세상이니까 끊임없이 벌어지네요. 오늘 그 수리온 기동 헬기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제가 제목에 붙였다시피 두부모 찍어내듯이 무기 국산화를 생각하고 있는 이 한국 국산화의 문제점에 대해서 수리온이 지금 굉장히 시끄러우니까 그 문제를 실례를 들어가 얘기하겠습니다. 원래 수리온이라는 그 용어 자체는 아주 뭐 공모를 해가지고 굉장히 치열한 경쟁을 거쳐가지고 정한 이름입니다. 수리라는 건 독수리의 수리, 독수리처럼 난다라는 수리와 그 다음 온은 우리말의 온 세상 온 이런 것처럼 백이라는 뜻입니다. 100마리의 독수리가 나는 것과 같은 저력과 힘으로 나를 수 있다라는 것으로 수리온으로 이름을 정했습니다. 출발은 굉장히 좋았습니다. 2006년 6월부터 이 사업을 약 1조 3천억 원 정도의 개발비를 들여가지고 개발을 시작한 지 한 6년 만에 바로 이 전투요금 적합 판정을 내렸습니다. 여기부터가 잘못된 거죠. 왜 잘못된 거냐 하면은 물론 이 수리온 헬기는 우리의 국산 순수 우리 국산 헬기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 프로토타입 일종의 기본형을 그 유로콥터사의 쿠거형에서 쿠거 헬기 모델에서 가져왔습니다. 근데 무기 체계에서 가장 복잡한 그리고 가장 고도의 기술을 요구하는 것이 이 회전익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고정익은 전투기 같은 거, 전투기도 무기체계에서 가장 복잡한 형태인데 그런 날개가 고정된 전투기보다도 회전익이 가장 복잡하고 가장 고도의 기술을 요구하는 무기가 바로 회전익입니다. 이 회전익 헬기를 만들어내는 데는 미국처럼 헬기를 생산해가지고 계속 팔고 헬기 개발의 역사가 60년이 넘는데도 미국 같은 데는 신형을 개발할 때에 기존에 만들어 놓은 것을 두고 또 상당히 오랜 시간을 걸고 새로운 헬기를 만들어내는 처음 연구 개발에는 다 10년 이상씩 걸립니다. 뭐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도 사실은 헬기를 만들어 가지고 팔고 있죠. 근데 우리는 소위 말하는 우리의 독자적인 헬기를 만든다고 하는 소위 말하는 국산화를 하면서 6년 만에 헬기를 국산화를 했다고 막 온 세상이 시끄러울 정도로 홍보한 것이 이 수리온입니다. 이 시간을 이렇게 막 6년으로 당기다가 보니까 사실은 이 우리 국산화의 레벨도 여러 가지입니다. 국산화라는 이름을 붙이는 게 우리가 외제라 해도 외제의 물건의 등급이 다르듯이 국산화도 국산화 수준이 연구 개발에서 시작해서 부품 그리고 완성 시험 평가 이 모든 것을 거쳐 실질적으로 전력화 한다는 것은 실전에 배치해서 쓸 수 있도록 전력화 하는 데까지 전 과정을 국산화하는 것에서 비교해서 거기서 그런 완벽한 100%의 국산화에 비해서 사실은 해외 무기를 가지고 와서 그 무기의 기본 틀을 가지고 와가지고 그것을 한국 상황에 맞춰서 그냥 우리는 뭐 좀 나쁘게 표현한다면 심하게 표현한다면 나쁘게 아니라 심하게 표현한다면 부품만 가져와서 이 조립하는 것만 거쳐가지고 완품을 만들어내는 것도 국산화라는 이름을 일단 붙여줍니다. 근데 이렇게 전적으로 만들어보지 않는 배하고는 또 다릅니다. 우리가 사실은 함정은 많이 만들었습니다. 이미. 그러나 사실은 이 항공기 전투기에서는 T-50, 트레이너 50, 로키드 마틴하고 같이 힘을 합쳐서 카에서 만들어낸 이 항공기를 전투기를 사실 트레이너기, 훈련기로 만든 것을 기반으로 해서 수리온이 사실은 우리의 국산화라고 붙일 수 있는 두 번째의 헬기
내지는 이 비행 수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2012년 7월 다시 말하면 1년 만에 전투용 적합 판정을 내려가지고 그 후에 전투용 적합 판정을 내리면 우리가 고무신 찍어내듯 운동화 찍어내던 양산을 합니다. 그 양산 본격적으로 착수한 것이 실질적으로 2012년 7월부터고 6개월 후에는 다시 실전 배치를 합니다. 실전 배치하고 그때부터 이게 명품 무기라고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고 또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 이 수료원에 정말 뭐 엄청난 홍보를 실질적으로 최초 국산화로서 성공한 헬기라고 아주 홍보를 많이 했습니다. 근데 최근 감사원의 감사 결과로 보면 세 차례의 감사를 했지만 2013년 이 5월달부터 이게 본격 생산을 하면서 그때부터 감사를 시작해서 지금까지 94개의 94차례 93개가 아니고 94개의 94개의 4차례의 결함이라든가 문제점이 생긴 것을 지적했습니다. 뭐 비상 착륙을 해야 된다든지 심지어 추락까지 생겼습니다. 그리고 엔진 가동이 안 된다든가 엔진이 정지된다든가 그 다음에 동체 프레임 자체가 뼈대 자체가 균열이 생긴다든가 뭐 최근에 주장하는 큰 문제는 결빙에 견디지를 온도가 낮아져서 비행할 때 온도가 낮아져서 그 결빙을 감당을 못하고 앞 유리가 이렇게 깨진다라는 이런 문제가 생겼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게 갑자기 생긴 게 아닙니다. 근데 이 문제를 지적을 2016년부터 이미 지적했는데도 이 문제를 보완한다는 구체적인 대안도 안 내놓고 그냥 이 생산을 하는 카이에서 2018년 중순까지는 이걸 보완하겠다는 말만 듣고 방사청이 계속 이것을 추가 생산하는 거로 허락을 내렸다는 겁니다. 우리나라 물론 헬기 조종사는 아니지만 전투기 조종사 하나 키우는데 126억이 듭니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결함이 많은 헬기를 내 아들 내 딸을 군대 보내가지고 조종사로 근무하라고 허락하겠습니까? 심지어 우리가 먹는 두부 한 모를 찍어내는데도 석회석이 들어간다 문제가 생기면 나라가 온통 시끄럽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식품안전 이 통제에 대해서는 규정은 미국의 FDA,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식품안전 그 법에 비해서 훨씬 더 우리는 누수합니다. 뭐 석회석 두부 만들어냈다고 10년씩 징역 보내는 데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이것은 일시의 생명을 좌우하고 그리고 훈련받는 우리 60만 물론 60만이 전체 훈련받지 않지만 60만이 지금 근무하고 있는 군에서 이런 하룻밤에 두부 못 찍어내듯이 찍어내는 이런 무기를 가지고 훈련을 하라 실전을 하라 이건 목숨 걸고 헬기 타라 목숨 걸고 나라 지키라는 건데 실제로 이건 나라 지키는 것도 아닙니다. 자 이게 지금 이 문제 때문에 사실 뭐 카이의 사장 HC도 지금 뭐 조사를 받는다. 그 다음에 또 방사청장 뭐 장청장도 장명진 청장도 지금 조사를 받는다. 그리고 이것을 개발하도록 개발한 총괄 팀장도 조사를 받는다 하는데 항상 방산비리가 이렇게 조사하고 벌금 좀 물다가 끝나는 식으로 하기 때문에 이것은 계속 되풀이 됩니다. 우리의 무기의 국산화라는 것은 사실은 1970년 박정희 대통령이 이 ADD라는 국방과학연구소 Agency for Defense Development를 대전에 만들면서 우리 무기 국산화를 시작을 했습니다. 아주 절박한 상태에서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카터 대통령이 7사단을 물리고 그 다음에 닉슨이 아시아 국가들은 자기 닉슨 독트린이라 해서 자기 방어는 자기 국방은 자기가 책임져라 하니까 그 당시 북한의 무기 개발 능력은 우리보다 훨씬 더
소련의 영향을 받고 소련의 기술을 지원받고 중국으로부터 도움을 받고 우리보다 앞서 있었는 상황, 훨씬 앞서 있었는 상황입니다. 전쟁 때도 우리는 탱크 한 대 없이 1950년 전쟁을 당한 겁니다. 그와 같이 그 두려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대통령께서 굉장히 서둘러 ADD를 만들고, 이 국방과학연구소 ADD는 바로 대통령 직속 산하에 두었습니다. 그래서 이 개발에 대해서는 혼신의 노력과 집념과 열정, 정말 국산화, 국방을, 자주 국방을 위한 무기의 국산화를 위해서 대통령이 모든 정열을 쏟아부었기 때문에 정부가 모든 것을 지원하고 모든 것을 책임지는, 그만큼 ADD의 위상도 높았을 뿐만 아니라 물론 그때 혜택을 입은 우리나라 재벌 기업들이 다 방산업으로서 혜택을 입고 오늘날의 재벌로서의 뿌리를 내린 시작이 되기도 한 그런 좀 안 좋은 면도 있습니다만, 그 당시에는 일단 무기 국산화를 위해서, 자주 국방을 위해서 대통령께서 이것을 국책사업이라는 목표를 두고 추진을 했습니다. 그만큼 감독도 철저히 했습니다. 그리고 ADD 위상도 높았고, ADD의 가장 외국에서 교육받은 뛰어난 이공계통 박사들이 돌아와서 ADD에 취직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 ADD의 그 박사들의 월급이 이 ADD 취직을 시키기 위해서 새나라 자동차 한 대씩 주고, 또 이 홍릉에 있는 아파트도 주고, 그 당시 ADD 월급이 사실은 ADD 연구원의 월급이 대학 교수의 3배 정도나 됐습니다. 그렇게 특별 대우를 해줬습니다. 할 만한 이유가 있었고 받을 자격이 있었습니다. 근데 카이가 지금 뭐 여기 사소한 문제들이 있으면, 사소해서 사소한 게 아니라 이 디테일한 이 지역적인 문제를 하면은 카이를 개발 주관사로 선정을 해서 이 수리온의 독자 개발을 한다고 해서 개발 과정에서 카이가 547억 원의 부당이익을 취했다라는 것이 감사원 감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거 왜냐하면 원가 책정에 심각한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이런 감사원의 3차 3차례에 걸친 이런 감사에도 불구하고 이 지적된 문제들이 완전히 보완이 되고 수정이 되지 않은 상태의 카이가 2018년 6월까지 이 문제들을 보완하겠다라는 약속을 방사청에 함으로써 수리온 납품을 다시 하도록 방사청이 허락을 해준 것입니다. 이 수리온 헬기에 또 문제점이 생긴 것을 보상하는 돈을 국가가 또 207억 원을 담당하게 됐습니다. 저는 오늘 이 문제를 들고 나오는 건 지금 뭐 신문에 나온 건 이것뿐 아니네요. 보니까 K9 자주포 조종 시뮬레이터라든가 KT-100 훈련기도 문제가 있다. 이것뿐 아닙니다. 제가 국회 국방위원으로 있을 때 K1 소총의 문제, 또 그 다음에 도광하는 그 소위 말하는 물을 가로지르는 이 전차, 이런 문제들이 뭐 그때 조종사가 하나 그 안에 조종석 안에서 빠져나오지 못해가 죽은 케이스도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이 수도 없이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흑표 전차 문제, 뭐 여러 가지 뭐 원가 부풀림 문제, 그 다음에 기품의 무기의 제품의 문제, 그 다음에 양산의 문제, 이 절차상의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저는 수리온이라는 하나의 구체적인 예지만 이걸 두고 그 문제점을 지적하고 어떻게 나가야 될 그 방향에 대해서 오늘은 좀 얘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지금 문제가 이렇게 터지니까, 수리온의 문제가 터지니까 실질적으로 이제 국방부나 제가 국방위원으로 있을 때 수없이 지적한 문제가, 첫째, 이 무기 생산과 관련된 부처의 기능과 구조상의 문제를 저는 많이 지적을 했습니다. 방위사업청이라는 것은 2006년에 설립이 되었습니다. 이 무기 소요와 획득을 지금 총괄하는 데가 국방부가 아니고 방위사업청입니다. 무기를 일단 어떤 무기가 필요한지 파악을 해서 획득하거나, 아니면 외국에서부터 사오는 획득하거나, 아니면 자체에서 연구개발해서 생산하는 총 과정을 방위사업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 방위사업청의 예산은
우리나라 국방비 연간 국방비 한 40조 중에서 15조를 방위사업청에서 쓰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무기의 연구 개발 획득은 전부 방위사업청에서 하기 때문입니다. 그 나머지 부분의 거의 대부분은 운영비입니다. 소위 말하는 우리 사병들 훈련시키거나 옷을 입히거나 음식을 먹게 하거나 이런 것들, 나머지 돈은 이 경상유지비, 소위 말하는 운영비는 그 나머지 돈은 국방부에서 관할을 하고 있습니다. 2006년에 방위사업청을 만든 이유는 가만히 있던 국방부 기구에서 갑자기 방위사업청이라는 것을 만들어 독립시키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노무현 정부 때입니다. 사실은 이 방위사업청의 설립에 대해서는 제가 굉장히 깊이 아는 이유가, 방위사업청 설립 이것은 국회에서 국방위원회에 해당 상임이니까 국방위원회의 보고와 어떤 의결 과정 그리고 논의 과정도 거치지 않고, 그 다음에 법사위의 논의 과정도 거치지 않고 바로 국회 본회의에 국회의장에게 직권 상정해서 그 자리에서 통과시킨 희한한 법입니다. 이 방위사업청 법을 왜 만들었냐? 노무현 대통령이 두 가지 이유에서 만들었습니다. 자주국방을 하기 위해서는 방위사업청이라는 독립체제를 만들어서 무기 획득과 개발과 연구하는 데를 총괄하는 데를 만들어야 되겠다 하는 자주국방의 의지 때문에 만들었습니다. 그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근데 두 번째, 그것은 그럼 왜 국방부에 그냥 두면 안 되느냐? 그러나 노 대통령의 그 당시 생각은 어떠냐면, 국방부에 뒀더니 이 무기를 획득하는 과정에 국방부 출신들, 군인들, 현역, 예비역들이 관여하면서 많은 비리가 생기니까 이것을 가급적 국방부에서 분리해서 민간인들에게 이걸 주면은 비리가 줄어들 거라는 생각으로 이 방사청을 급히 만든 겁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국방부에서 독립을 시켜서 민간인들에게 주었는데 소위 말하는 무기 만드는 기술이 늘었느냐? 아닙니다. 비리가 줄었느냐? 아닙니다. 운영이 더 나아졌느냐? 아닙니다. 획득 체계가 더 현대화됐나? 아닙니다. 제가 아주 신랄하게 비판할 수밖에 없는 게, 방사청을 민간인 지배 체제하로 두니까 무기에 대한 무자도 모르는 사람들이 와서 과장, 부장, 그리고 실제로 무기 만드는데, 무기를 획득하는데, 개발하는데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유는 그 사람들이 직접 무기 개발을 했기 때문이 아니라, 무기를 개발하거나 연구하는데, 그 다음에 이것이 제대로 되는지 시험 평가하는데 그 전에 각각의 독립된 기구들이 있었습니다. 먼저 연구 개발하거나 시험하는 데는 국방과학연구소가 이 일을 맡았습니다. 방사청이 만들어지기 전에는 국방과학연구소는 국방부 산하에 직속되기보다는 국방부 산하에 파견된 기관으로서 독립된 기관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무기뿐만 아니라 국방부 군에 필요한 무기와 비무기, 다시 말하면 식품, 의복 이런 같은 400여 종의 비무기의 품질을 관할하는 것이 국방품질연구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각각 독립돼서 이 품질을 관리하거나 무기를 생산하거나 연구하는 독립된 기구들을 방사청을 만들면서 전부 방사청 산하로 갖다 넣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무기를 연구 개발하고 시험 평가하는 ADD가 방사청 산하에 들어가 독립적인 시험 평가를 못하고, 연구 개발도 방사청이 필요로 한 것만 연구 개발하고 방사청이 원하는 기준에 따라서 시험 평가를 해왔으니, 다시 말하면 내가 만든 떡을 내 아들이 먹어보고 아버지 이 떡 통갑니다 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누가 이걸 잘못했다고 이 떡이 잘못됐습니다, 뭐 들어가야 될 팥고물이 적게 들어갔습니다, 콩이 너무 많이 들어가겠습니다, 얘기하겠습니까? 마찬가지 국방품질연구원도 국방기술평가 기술품질원으로 이름을 바꿔가 이 전문 인력을 대폭 축소하고
장비도 대폭 축소해서 방사청 산하에 갖다 넣었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바퀴벌레 나오는 콩나물, 쥐 나오는 김치, 파리가 들끓는 고기, 일반 쉽게 말해서 국방부에서 총괄하던 국방기술품질원에서 총괄하던 병사들의 먹는 식품 의복들이 일반 이것을 한 번도 만들어 보지도 않고 관할도 안 해보고 품질 관리도 안 했던 일반 업자들에게 어떻게 입찰을 시킨다? 최저가 입찰을 시키니까 이 위생이라든가 관리가 엉망입니다. 왜냐하면 위생 관리할 숫자를 기술품질원에서 크게 줄였으니까 식품은 소위 말하는 보사부 산하에 있는 식품평가 인원들이 자기들의 기본 업무 플러스 추가적으로 나와서 이걸 하는데 어떻게 이걸 열심히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그 일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인력도 없고 추가적인 월급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노동임금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대가도 안 나오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평가 용지를 주고 실제로 그 식품을 생산하는 이 중소기업 업체에 하청업체에 국방부 지정한 방사청이 지정한 하청업체에 소위 말하는 평가 용지를 주고 당신네들이 자체평가하세요. 자체평가하는데 여기 바퀴벌레 나온다, 쥐가 나온다, 뭐 김치에 못이 나온다, 아핀이 나온다 쓰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엉망이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품질이 더 나아진 게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무기 생산에 연구 개발이 더 늘어나지도 않은 이유가 뭡니까? 국방과학연구소가 해야 될 제일 큰 일이 독자적인 연구 개발을 해야 됩니다. 미래 전략에 필요한 미래 전투형에 필요한 독자적인 무기를 연구하고 개발해야 되는데 주 업무 90% 업무가 방사청에서 개발하라는 그 내용 연구하라는 그 내용에 집중하니까 실제로 독자적인 아이디어를 가지고 미래 무기를 개발하고 생산하는데 신경을 쓸 시간도 없고 할 여유도 없고 자유도 안 주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기술 개발이 더 될 수가 없습니다. 수료원을 6년 만에 이 우리나라에서 한 번도 만들어보지 않은 회전익 무기 체계 중에서 가장 복잡한 회전익 무기를 6년 만에 이것을 시작을 해서 완품을 만들어냈다라는 것은 유로콥터사에서 쿠그 모델을 가져와서 이걸 한국 상황에 맞도록 이렇게 저렇게 탱크 위치라든가 기름 탱크 위치라든가 그 다음에 옆으로 넓어야 되는지 뭐 세로로 길어야 되는지 이런 것을 다 조정하는 데에 시간을 썼지만 결국 한국 상황에 맞는 것을 만들기 독자적으로 만들면서 국산화하기보다는 유로콥터를 가져와서 적당하게 쉽게 말하는 1톤짜리 이 소형 화물 트럭을 사와가지고 이것을 그 모델을 가져와가지고 성용차로 만들거나 아니면 성용차 모델을 가져가지고 기동형 소위 말하는 물건을 실어다 나가는 수송형 트럭을 만든 것하고 똑같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뭐냐? 방사청을 이렇게 독립적으로 만들어 놓으니까 무기 생산이나 무기 획득에 가장 중요한 것이 소요입니다. 소요라는 거 쉽게 말씀드리면 집에서 제가 쇠고기 국을 끓이려고 하면 쇠고기 사고 마늘 사고 파 사고 콩나물 사고 고사리 사고 토란 사고 이게 다 소요입니다. 이런 것이 필요해서 이런 것을 사야 기본적으로 쇠고기 국이 된다. 그 다음에 그것은 누가 소요를 제기를 해야 됩니까? 요리사가 해야 됩니다. 무기를 쓰는 사람은 누굽니까? 다시 말하면 쇠고기국이라는 것을 만드는 전략을 가진 사람이 그 장볼 리스트를 만드는 겁니다. 합참이 해야 됩니다. 우리 소요도. 합참도 하고 그 다음에 각군, 훈련하는 각군, 육군, 해군, 공군, 각군이 해야 됩니다. 국방부도 물론 관련돼야 됩니다. 방사청도 관련돼야 됩니다. 그러나 그 소요 결정은 누가 해야 되는 겁니까? 무기 쓸 사람이 해야 됩니다.
다시마는 파, 마늘, 쇠고기, 뭐 콩나물, 고사리, 토란 다 필요하다고 얘기했지만 식품을 사오는 결정은 요리사가 결정해야 됩니다. 근데 지금 우리 이 방사청이 만들어지고 난데 소요 결정을 누가 합니까? 합참이 관여 안 합니다. 방사청이 합니다. 방사청에 누가 앉았죠? 무기를 쓰는 사람들이 앉았는 게 아닙니다. 민간인들을 전부 팀장으로 앉혀놓고 심지어 방사청장까지 민간인으로 갖다 놨습니다. 방사청장을 민간인으로 갖다 놓으면 소위 말하는 현역들, 그 다음에 예비역들이 하던 비리, 부패, 좀 나쁘게 표현해가 도둑질 안 하고 현역이나 예비역을 갖다 놓으면 도둑질 하는 겁니까? 이건 대한민국 군인을 우습게 하는 겁니다. 그것은 개인의 인품의 문제지 군인이냐 민간인이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뿐만 아니라 아무것도 실제로 무기에 대해서 모르는 민간인을 청장으로 갖다 놓으면서 여기 역시 어떤 식으로 무기를 구입하느냐. 제일 원칙이 최저가 입찰제입니다. 무기는 비지도 아니고 두부도 아닙니다. 값싼 비지가 아니에요. 비싸더라도 사람의 생명과 관련되기 때문에 가장 성능이 제대로 된 걸 구해야 됩니다. 방사청이 비리를 저지르지 않는다는 그 얘기를 듣기 위해서 최저 입찰제로 가장 싼 무기를 들여오자는 겁니다. 한국 지형과 관계없고 우리 전략과 관계없고 전투 형태와 관계없고 이렇게 가격에 몰두한 나머지 객관적으로 나오는 숫자를 보면은 아주 청렴결백한 것 같습니다. 그전 전전전권보다 방사청 생기기 전보다 훨씬 싸게 무기를 구입한 획득한 결과만 나오니까요. 지금 소요 결정에는 누가 관여하느냐? 소요 결정에는 반드시 합참위원회에 방사청장도 앉고 합참, 각군 다 참여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그렇게 하지를 않고 있습니다. 합참의 전체적인 소요 결정을 할 회의를 할 때는 방사청장을 또 끼우지도 않아요. 그러나 소요 결정 자체는 또 방사청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저히 납득이 안 되는 그런 절차를 지금 거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고치기 위해서 문재인 대통령은 방산 비리를 척결하겠다고 했습니다. 자, 방산 비리를 척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째로 제 개인 생각입니다. 그런데 제가 오랜 국방을 30년 이상 관여해본 경험으로 볼 때에 저는 방사청을 없애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하루아침에 그 많은 직원들 실직자를 길에 내보내는 것이 너 목표냐 얘기할지 몰라도 그 뜻이 아닙니다. 방사청을 독립을 시킬 것이 아니라 국방부 내에 제1차관제와 제2차관제를 해서 제2차관제, 방사청장을 제2차관, 다시 말하면 획득차관으로 합병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 국방과학연구소를 지금 업그레이드해서 문재인 정부에서 바로 업그레이드해서 그저께 얘기를 했습니다. 국방과학연구원으로 이름을 바꾼답니다. 연구소, 연구원 이름 바꾸는 게 중요한 거 아닙니다. 제가 북한을 칭찬할 생각, 손톱만큼도 의도가 없습니다만 북한의 국방과학연구소는 김정은 인민 최고사령관 직하에 있습니다. 아무도 함부로 손을 댈 수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ICBM 개발이 가능하고 그렇기 때문에 핵 개발이 가능한 겁니다. 그리고 전번에 ICBM 저는 아직 개발 덜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전번 장거리 미사일 7월 2일 날 장거리 미사일 발사 이후에 7월 4일 장거리 발사 성공 이후에 김정은이가 쇼업하기 위해서
제일 앞줄에 세운 사람들 보십시오. 누굽니까? 국방과학연구소장. 그렇게 국가가 인정을 해준다는 겁니다. 그것을 흉내내자는 뜻이 아닙니다. 김정은이가 잘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도 ADD를 1970년에 자주국방화로 만들었으면, 그 목표를 가지고 만들었으면 지금 세월이 얼마나 지났습니까? 47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자주국방화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부품만 가져와서 돌리는 식으로. 이 수료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 70% 국산화 하자 했다가 시간에 쪼달리는 50% 합니다. 70% 50% 차이가 뭡니까? 연구개발에 우리 독자적인 아이디어가 연구개발 단계에 들어갈수록 국산화의 수준이 높아집니다. 근데 우리 독자적인 아이디어가 안 되고 시간이 급하니까 세계에서 훌륭하다는 좋은 무기 다 가져와서 그 좋은 무기의 장점만 따가지고 그걸 가지고 소위 말하는 성능 요구를 만듭니다. 성능 요구서를 만듭니다. 그런데 그렇게 만든 성능 요구서가 한국탕에 맞을 수도 없고, 그렇게 만든 성능 요구서가 실질적으로 만드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리겠습니까? 세상에 좋은 것만 다 갖다 놨는데. 결국 그걸 만드는데 시간이 엄청나게 길어지니까 다시 그 성능 요구를 대폭 낮추어가지고 새로운 성능 요구를 기반으로 해가 만들자고 시작하면은 그것도 시간을 어마어마하게 겁니다. 그러다가 안 되면 끝에 가가 도저히 안 되겠다. 이미 만들어 놓은 거 그걸 대충 가져와서 우리 여기 조립하는 식으로 가자. 도대체 국산화 마인드 자체가 지금 제대로 안 돼 있는 겁니다. 우리의 빨리빨리 정신 자체가 대한민국을 오늘날 이렇게까지 세계적인 기록을 만들 정말 신기의 나라로 만든 장점도 있지만 무기는 빨리빨리가 아닙니다. 빨리빨리 만들면 빨리빨리 우리 훈련된 파일로트, 훈련된 수병들을 죽게 하는 겁니다. 빨리빨리 죽게 하기 위해서 빨리빨리 무기를 만듭니다. 진정한 국산화를 할 그런 의지가 먼저 있어야 됩니다. 이것은 다시 얘기로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국방과학연구소가, 북한에는 국방과학연구소가 완전히 김정은 밑에 직속으로 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처럼, 저는 국방과학연구소를 연구원으로 만들어 새로 국방개혁을 하는데 그 계획에서 국방부 산하에 넣는다 하는데 그것도 저는 반대입니다. 국방과학연구소를 청와대나 감사원 산하에 넣어야 됩니다. 독립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국방 기술품질원으로 만들어가지고 거기 전문 인력과 장비를 연구 인력을 대폭 줄였는데 다시 국방 품질원으로 확대하고 독립시킨다 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찬성합니다만, 국방 품질원을 방사청장 산하에 둔다는 것 절대 반대입니다. 품질원을 방사청장 산하에 두면은 청장 눈치를 보느라고 품질이 형편없어도 예스라고 통과시킵니다. 국방품질원 역시 독립시켜야 됩니다. 감사원 산하나 청와대 산하에 둡니다. 그것도 국방부 산하에 두면 국방부 장관 눈치 보느라고 제대로. 이게 왜 중요하냐? 다시 말해 수료원 같은 것도 실질적으로 테스트를 해봐야 되는데, 실질적인 테스트보다는 보통 종이상의 테스트, 도상상의 테스트, 예를 들면 결빙 온도 마이너스 20도에서 테스트를 실제로 해야 되면 마이너스 10도에서 테스트 해보고 되면은 통과시키는 이런 형태를 지금 계속 되풀이합니다. 유리 두께 10cm를 하라 했는데 유리 두께 3cm로 해가지고 마이너스 20도에서 유리 두께 10cm로 해야 될 걸 마이너스 10도에서 유리 두께 3cm로 해서 통과시켜가 되면은 통과됐다고 도장 꽝꽝 퀄리티 컨트롤 됐다고 도장을 찍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국방품질원도 완전히 국방부에서 독립뿐만 아니라 방사청장 산하에 넣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 지금 또 뭘 만든다고요? 국방과학기술평가원을 설립한답니다. 뭐 이렇게 줄줄 만드니까
좋기는 합니다만 이 역시 국방과학기술평가원을 만들어서 방사청장 산하에 둔다는데 이것도 저는 반대입니다. 독립시키라는 겁니다. 국방과학과 국방기술과 무기연구에 관련된 것은 완전히 국방부와 그리고 방사청에서 독립시키라는 겁니다. 그리고 방사청의 획득과 관련된 일은 국방부 산하에 아예 가져 들어가고 방사청을 없애고 획득 차관으로 만들라는 겁니다. 그리고 소요와 소요 결정은 합참과 이제는 방사청이 없어지니까 합참과 국방부 2차관실 그리고 각 군들이 합쳐서 같이 소요와 소요 결정을 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수리온 기동 헬기를 만들어서 2014년 5월에 생산하면서 2013년 12월 달에 바로 기동 헬기 대신에 공격 헬기 만드는 작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웃기고 있습니다. 왜 웃긴다고 생각하는지 압니까? 기동 헬기하고 공격 헬기는 전혀 다릅니다. 어떻게 다르냐? 기동 헬기가 성공적으로 작동이 된다는 걸 수없이 테스트 해보고 난 뒤에 문제가 없을 때 거기에서 업그레이드 발전시켜서 전투형으로 바꿔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기동 헬기가 나오자마자 이걸 테스트도 제대로 해보지도 않고 그리고 바로 결함이 나온다는 걸 계속 보면서 그걸 가지고 공격 헬기로 업그레이드해서 만들자고 시작을 한 것입니다. 물론 감사원 지적 결과 그리고 우리의 능력 한계에 의해서 공격 헬기는 안 만들기로 결정한 게 그나마 남의 집 귀한 자식 안 죽이고 천만다행입니다. 수리용 기동 헬기도 싸지도 않습니다. 대당 200억이 훨씬 넘습니다. 소위 말하는 UH-1 500MD가 너무 낡아가 그 헬기가 너무 낡아 대체한다고 수리용 기동 헬기를 만들었지만 저는 아파치 중고를 사오는 게 훨씬 더 싸고 훨씬 더 성능이 좋습니다. 저 FX 사업에 F-35, F-35를 하는 거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서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그것이 사실은 스텔스 기능을 한 대에 2천억도 안 되는 돈을 들여가지고 스텔스 기능을 가진 그런 F-35를 만들 미래 차세대 전투기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완전한 스텔스 기능을 가지려면 엄청난 돈을 더 들여야 됩니다. 소위 말하는 내장형 모든 무기가 안에 있어야 되는데 무기를 밖에 싣고 다니는 게 어떻게 스텔스라는 건 상대방이 나를 못 보도록 자기 자신 몸체를 은닉할 수 있는데 무기를 밖에 싣는데 어떻게 그게 은닉이 됩니까? 전투기 코 앞부분 얼굴 부분만 스텔스 시켜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이렇게 눈 감고 아웅 하듯이 눈 가리고 아웅 하듯이 국산화한다는 것을 가지고 국민들에게 들어밀면요. 이래서 국민들이 혈세를 낭비한다는 겁니다. 이래서 국민들이 북한의 국방비 지금 7조 쓰고 있습니다. 우리 40조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단독으로 북한과 붙으면 우리가 이기지 못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비대칭 무기가 없기 때문에. 지금 비대칭 무기를 만들자고 하면 뭐라고 합니까? 저보고 당장 전쟁에 미친 여자라고 그럴 겁니다. 국방비가 적어서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무기를 생산하는 이 전략과 전력이 연계되어 있어야 되는데 전략은 미래 전투를 향해가 가고 있는데 무기의 성능 자체는 국산화를 끝까지 고집하면서 실제로 중고를 사오는 것보다 더 못한 기능을 가지고 돈을 엄청나게 지금 쓰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차세대 전투기 보람의 사업도 이 자리에서 언급을 안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 문재인 대통령이 국방개혁을 하겠다고 확실히 얘기했다면 송영무 새 국방장관 마찬가지입니다. 국방장관 되기까지 엄청난 어려움을 넘기고 여기 왔습니다. 확실히 하십시오. 이렇지 않으면 어떤 일을 해도 대한민국 국민은 국방부의 방사청의 무기 획득,
문재인 대통령의 국방계획에 대해서 신뢰를 갖지 못할 겁니다. 새 출발을 기대해 봅니다.